초등학생들의 그 마음을 울린 만화인지 모르지. 근데 그때 또 웃긴 게 집에서 남자애들 셀러문 거의 다 봤어. 근데 차마 학교에서 나 셀러문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학교에서 셀러문 본다라는 얘기를 안 해. 근데 다 알아. 변신 장면도 다 알고 어제 뭘 했는지도 다 알아. 그만큼 인기가 있었지. 그냥 남자들은 꼭 로버트 만화 본 척하지. 둘 다 봐놓고 셀러문도 봐놓고. 그때 유독 그런 만화들이 많았는데 셀러문 어서와 웨딩 피치 난 뭐였지? 천사소녀 네티 막 이러면서 막 유치해. 마녀배들 키키를 보고 세일러문을 떠올리다니. 근데 그 왼쪽 귀 뒤집어졌다. 근데 불독처럼 뒤집어져 자꾸. 자, 2번 갑시다. 2번은요. 이거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사람들도 있던데 안 그려도 됩니다. 알았죠? 그냥 치역만 물어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냥 치역을 구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 2번 문제가 누구랑 3번 문제랑도 거의 똑같아지죠. 일단 가볼게. F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이 녀석에 대한 치역을 찾아달래. 우리는 항상 구하고 싶은 놈을 먼저 보긴 보지만 그 녀석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다. 치역은 결국 범위, 미지수를 가지고 AB에 대한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 AB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상수 0, 1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갑시다. 0부터 1까지의 x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 녀석의 치역 fx는 뭐가 되겠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0과 1에서 만나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잖아. 그러면 그 치역은 정의역이 0부터 1 사이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치역은 그 사이가 될 거란 말이야. 빨간색 치역은. 정 가운데 2분의 1이 있습니다. 2분의 1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3입니다. 0부터 4분의 3까지 나와요. fx라는 녀석, 첫 번째 녀석은 0부터 4분의 3 사이가 나옵니다. 그 0부터 4분의 3 사이에 있는 어떤 fx의 y좌표를 다시 한번 두 번째 f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파란 색깔 함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시 fx거든. 0부터 1까지. 축은 2분의 1. 근데 거기에 정의역 0부터 3이 왜 나와? 4분의 3. 0부터 4분의 3까지가 정의역으로 들어갈 거거든. 맞죠? 가자. 0부터 4분의 3까지. 자, 집어넣었어. 어때? 치역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죠. 0부터 4분의 3까지가 되는 거야. 하고 끝. 알았죠?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다음은 4번. 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저 쓰세요. 나 문제 좀 쓸게. 자, 3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상수부터 출발할 겁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상수인데요. 그러면 f와 g를 봐야지. f는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gx는 미지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쪽에 있는 함수가 미지수를 가졌어. 우리는 밖에서부터 풀 거야? 안에서부터 풀 거야? 밖에서부터.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이거 먼저 보시면 됩니다. 결국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보고 싶은 거야. 알았죠? 그 안에 있는 녀석을 내가 t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ft라는 함수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은 거야. 를 만족하는 t의 범위는 1과 2 마이너스 인수분해 해주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 우리가 누구를 t로 잡았어? gx를 t로 잡은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 주도록 하면 돼. 언제? 역시 모든 실수에서. 그러면 준서야,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 둘 중 하나 만족하는 거지. 얘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항상 누군가보다 작다라고는 못하지. 언젠간 뚫고 올라올 거 아니야. 작다라는 걸 항상 만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탈락.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이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판별식으로 풀어야겠지. 판별식 가보면 a제곱의 마이너스 4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a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인 거예요. 답은 4번. 됐죠? 그 다음 4번 가보자. 지환아, 4번 보면 함수가 이상하게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랑 같은 말. 지환아, 무슨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같은 말. 뭐 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문제 세 가지 형태 있었지. 정의역의 범위가 모든 실수인데 작다와 크다로 나뉘는 문제, 정의역의 범위와 공역의 범위가 사입 범위로 나와서 요 안쪽만 보는 문제,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크다 작다, 작다 크다, 작다 작다처럼 한쪽 편만 이렇게 내는 문제. 그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럼 fx라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자. fx라는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a-4도 a-4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값이 들어가 있거든. 정의역은 모든 실수라고 해놓고. 자, 어떤 문제로 바뀌었어? 이 문제로 바뀌었죠. 맞죠?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로 쪼개지잖아. 1보다 커지게 되면 양수. 그래서 2a-4의 x의 마이너스 a가 돼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두 번째,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a.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됐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우리는 x가 1보다 크다 작다. x는 1을 기준으로 작은 범위와 큰 범위로 따로따로 놓고 볼 건데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머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음수로 주어져 있네. 그러면 요렇게 생기겠네요. 그럼 오른쪽에서도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뭐? 끊어지면 안 되고 기울기의 부호 똑같고.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4 음수였으니까 여기도 기울기 얼마야? 2a-4 뭐가 돼야 됩니다? 음수가 돼야 됩니다. 0도 안 돼요. a는 2보다 작다. 하나 찾았고. 그리고 두 번째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얼마 나와? a 빼기 4? a 빼기 4. 오른쪽에서도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뭐 나와? a 빼기 4. 이미 이거는 같네. 그럼 이거는 이미 만족이니까 우리는 뭐만? 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답은 a의 범위를 구하시오였을 거예요. 됐죠? 오케이.
유지됐어? 유지됐어? 야,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아니 어제 뭐 어디까지 풀었냐? 우리 몇 번까지 풀었어? 준서야? 나 기억이 안 나. 다들 책 꺼내봐봐. 민서는 그 오늘 준 테스트 아니 뭐 오늘 준 프린트에서 2, 3, 4번은 풀어봐. 오늘 풀이한 거. 알았지? 아, 역함수의 성질 여기 하나 말았다. 자, 바로 풀어봅시다. 637번 쉽습니다. 풀어보세요. 637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어제 하고 마친 거야, 이거는. 문제, 아니, 개념 설명까지는. 637번. 응? G합성 옆에. G2, G3. 자, 가자. 답 얼마예요? 객관식이야? 2번 나오죠. 자, 어제 했던 얘기야. G합성 F를 구했는데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다. G합성 F가 무슨 함수가 됐다는 얘기야? 항등함수. 두 함수를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도록 하는 녀석은 둘이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단 G3를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F 인버스의 3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라서 3이 나오도록 하는 거 찾아주면 돼요. 얼마? 2. 답은 2야. 여기서 근데 너희들이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너네는 있잖아. 시계는 굉장히 집중 잘합니다. 근데 꼭 너희들이 안 보는 거, 학생들이 거의 안 보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 모든 실수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x에 대하여 항등식 블라블라, 방정식 블라블라. 앞에 거 봐, 안 봐? 안 보고 식만 본단 말이야. 자, 637번을 이렇게 풀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항등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아니라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번외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방정식 G합성 fx는 x. 방정식이면 저렇게 풀면 안 된다.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도록 하는 특정 x들이 있다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 G합성 f를 했는데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거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러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그 앞에 한글로 주절주절 하고 있는 거를 잘 보세요. 물론 이거는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안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것을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항상 만족한다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논란 없도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항상 만족한다 뭐 이렇게 해줄 거야. 알았지? 구분 잘 하도록 하시고. 자, 그럼 다른 것들은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뭘 좀 풀어볼 거냐면 다른 것들은 다 괜찮고 645번 하나 풀어볼까? 645번입니다. 오늘 함수 얼른 마무리 짓고 집합 좀 다시 하러 갑시다. 지금 우리 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들이 다들 이제 첫 번째 하던 교재, 방학 때부터 하던 교재가 슬슬 끝나가고 있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끝나는 반들도 있고 우리처럼 함수에서 끝는 반들도 있고 이제 주말반, 나 같은 경우는 주말반의 특징이 보통 좀 진도가 조금 느려요. 원래는 진도를 더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교재 자체가 워낙 두꺼운 걸로 쓰고 있어가지고 진도를 조금 느리게 나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유리함수 전에 끊을 건데 대부분의 반들이 지금 무리함수가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갈 거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반뿐만 아니라 대부분 들어가는데 시험 대비 학원 자체적으로 시험 대비를 시작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선행반들은 아직까지는 유지합니다. 한동안 한 2주 정도는 더 유지할 거고 그때부터 이제 걔네들도 선행반들도
시험 대비하러 갈 거고 우리는 먼저 시험 대비하러 가서 한 2주에서 3주 뒤에는 학원 이제 시험 대비 교재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서 총 3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기말고사가 조금 빡세기는 한데 진도 나가는 게. 자, 가보자. 설마 이걸 이렇게 푸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니야? 아, 아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구나. 그냥 이 넣은 사람 손. 눈 없어? 얘는 사실 FG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풀어도 상관없겠다. 원래 이 문제의 용도는 HX를 구해서 넣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네. 물어보는 게 HX가 아니잖아. H2잖아. 그냥 값만 구하면 되잖아. HX 궁금 안 궁금? 안 궁금.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뭐? X에 2 넣어버리세요. 구하는 게 H2라서 그냥 H2만 구하러 가는 거야. 가자. 요거 정리할까요? G 인버스 안에 F 인버스 안에 우리가 궁금한 H2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G의 2. G의 2 구해보면 뭐거든? 5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뭡니다? G 인버스 블라블라 복잡한 식이 5가 되는 걸 찾는 거야. G의 인버스에 무엇이 들어가야 5가 나오니? 라는 얘기는 G에 5를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5를 넣어요. 8. 따라서 F 인버스 블라블라가 8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F 인버스에 무엇이 들어가야 8이 나오니? 라는 얘기는 F에다 8 넣어주세요지. 그래서 F에 8 넣었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뭔데? H2. 답은 마이너스 15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원래 목적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다른 풀이로 갈게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F 인버스, G 인버스 존재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 해버리자? 일단 요 식에서 H만 남기고 싶은 거지. 우리가 궁금한 게 H니까. 그래서 뭐 하자? F 합성 G에 인버스가 앞쪽에서 합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없애고 싶잖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 녀석의 인버스, 즉 F 합성 G를 앞에서 합성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지거든. 근데 새로운 함수를 앞에서 합성할 때는 뒤에도 어떻게 해줘야 돼? F 합성 G를 앞에서 합성해줘야 되죠. 방향 똑같이 해줘야 돼요. 뒤에서 붙으면 뒤에다. 그래서 여기다 합성했어. 뭐 나왔어? F 안에 G 안에 G. 맞죠? 그래서 거기다 뭘 넣고 싶은 게 궁금한 거야. 만약에 X가 궁금했다면 X 넣어서 함수식을 풀면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H2가 궁금했다면 그냥 2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기서 끝내자. G2 넣었어? 5. 5가 나왔어? G에다 넣자 얼마? 8. 8이 나왔어? F에다 넣자 얼마? 마이너스 15. 해서 끝을 내도 되고, 혹은 만약에 HX가 궁금하면 X 더하기 3에서 한 번 더 G에 넣었어요? X 더하기 6. X 더하기 6이 저기 들어갔어? 마이너스 2 안에 X 더하기 6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0, 10, 10, 11 이렇게 돼요. 뭐 hx를 구하세요 였다면 이렇게 풀면 되고. 알았죠? 그래서 나는 모범 답안을 2번으로 갈게요. 알았지? hx도 구할 수 있고 h2도 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우리 유형 15번 풀었니? 하나도 안 했지.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식이 아니라 그래프를 주고 있어요. 야, 651번 안 했어, 우리? 이거 안 했어? 오케이. 651번 풀어봐요. 나 이거 왜 본 거 같지? 나 누구랑 했지? 아무도 필기 안 돼 있어? 나 혼자 꿈에서 풀었나? 651번. 아, 비슷한 걸 풀었었구나, 어제. 맞어? 그러니까 초점 맞춰놨나? 자, 가보자. 자, 1대1 대응이라는 게 큰 힌트겠다, 그치? 이런 거 1대1 대응, 특히 1대1 대응이 더 그런데 1대1 대응인 함수 f 찾아갈 때 괜히 실수하지 말고 1, 2, 3, 4, 1, 2, 3, 4 G도 1, 2, 3, 4, 1, 2, 3, 4 연결하는 방법 다 하나하나 실수하지 않도록 그려가면서 풉시다. 자, 일단 fx에 대해서 주어진 거. 이 뭐라 쓴 거야, 이거? 4지? 1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는 거. 그거는 먼저 그려놓고 갑시다. G도 마찬가지. 1 넣으면 3 나온대요. 갑시다. 1번 풀어볼까? F1은 3인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에 의해서 G의 3이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거 하나 찾았네요. 자, 찾았으니까 그려놓고 가자. 두 번째 G1이 3인 거 우리 알고 있었지. 여기도 G1 넣어주면 3. F3을 줬네. F3 얼마예요? 1. 뭐야? 다 나오고 있네. 그럼 일단 F는 1대1 대응이니까 완성했다, 그치? 2는 2로 가세요. G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야. 그러면 다에 의해서 G도 완성되나 보다. 가보자. 전체 인버스가 있습니다. 뭐 해줘야 돼요? 분배해주면서 둘 다 인버스를 씌우는데 자리도 바꿔줘야 돼요. G 인버스에 F 인버스에 2를 넣자 해도 좋아. 근데 우리 방금 배웠잖아. 뭘? 굳이 얘를 인버스 상태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 F 합성 G의 인버스를 없애는 방법. 앞에서 뭐 해주면 돼요? F 합성 G를 합성해주면 됩니다. 앞에서 뭐 해주면 돼요? F 합성 G를 합성해주면 됩니다. 앞쪽에서. 그러면 뭐 남았어? 좌변은 2 하나 남았고 우변은 뭐 남았어? 4가 있었는데 거기 앞에 F 합성 G를 합성을 해놓은 상태거든.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래서 뭐예요? G4를 먼저 가래. 모르는데요. 그러면
F 안에 뭐가 들어갔을 때 2가 나온지를 먼저 생각해주면 되겠네. F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나오려면 2. 그러면 안에 있는 누가? G4가 뭐란 얘기야? 2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4는 2로, 2는 4로. 그럼 끝났죠? 저 녀석은 너희들이 푸세요. 어떻게 하면 돼? F 인버스에 G 인버스에 2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답 뭐 나오디? 준서 4번? 다들 4번 나왔어? 오케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가보자. 계속 쉽다. 그치? 자, 653번 별표 치세요. 자, 653번 별표 치고 일단 풀어봐. 좀 이따가 내가 하나를 더 알려줄 거야. 그거를 알고 있으면 653번은 사실 보자마자 답이 지금쯤 나왔어요. 자, 보여드려 볼래? F 합성, 아니 뭐래? F랑 F 인버스가 똑같은 함수는 딱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과 사람들 미적분을 배워도 이거밖에 없어. 미적분으로 가면 다항함수의 범위를 벗어나서 초월함수로 나오는데 그때도 지금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3 수능 6월, 7월, 9월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지금 녀석이 혹시 나오면 지금 내가 써주는 함수들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무슨 함수 있어, 준서야? y는 x. 두 번째 무슨 함수 있어, 민서야? 하나, 그거보다 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이야. 너가 말한 y는 마이너스 x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다. 알았어? 자, 왜 그러냐면 f 인버스 자체가 뭐야?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 맞지? 근데 이동을 했는데 뭐가 됐대? fx랑 똑같대. 이동해서 원래 함수와 일치하는 걸 우리 뭐라 불러? 대칭입니다 라고 불러주죠. 정확하게 대칭이동. 대칭과 대칭 이동은 차이 나는 거 알지? 대칭은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접었다 펴도 일치합니다고. 접으면 일치합니다고. 대칭 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동 후에도 이동을 했는데 F랑 일치한대. 이동 후에 원래 자기 자신과 일치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대칭이라 불러줘요. 뭐? 결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fx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잘 생각해보면 뭐밖에 없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 중에 y는 x 자기 자신. 요런 데 있으면 안 돼요. 대칭 이동하면 달라져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직이기 때문에 이동 후에도 일치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y는 x 하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 싹 다랑. 그래서 답은 보자마자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나와요. 알았어요? 인버스를 구해서 f랑 비교하자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 더. 654번 풀어보세요.
지원아 답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풀어봐요 그럼. 민서야 654번 답은? 풀고 있어? 자, 잠깐 고개 들어볼래요? 654번은 앞에 유형 몇 번이냐? 지금이 16번이니까 15번? 15번인가 14번 거기 있던 거랑 유형 16번 섞은 문제예요. 자, 고개 들어봐. 앞쪽 유형에서 뭐 배웠어? F합성 G에다가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 이게 언제?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F의 인버스가 G입니다 라고 했었지. 맞지? 지금 654번 문제 봐봐요. 어떻게 돼? F 합성 F의 X라는 함수에 뭔 소리야? F 합성 F라는 함수에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무슨 관계 있어? 뒤에 놈 G는 이놈의 역함수입니다. 이놈은 이놈의 역함수입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F랑 F 인버스가 일치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함수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y는 x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는 거야. 답은 3번. 알았죠? 그래서 보자마자 답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보자마자 한 10초쯤, 15초쯤 있다 바로 답 뭐야? 답 뭐야? 하고 물어봤던 거야. 자, 655번 가봅시다. 민서야, 호에 들고. 655번 A 얼마예요? 그렇지. 플러스 3 때문에 1은 안 돼요. 맞죠? 1은 안 돼요. 오케이? 끝. 요 유형에서 하고 싶은 거 잘 들어봐. 알았지? 자, 그러면 별표 하나 더. 659번. 얘는 어려워서 별표예요. 중요하기도 하고. 풀어보세요. 요거는 시간 충분히 줄게. 659번 신중하게 풀어보세요. 3번 합성했는데 F가 나왔대. 아, 그러네. 어제 내가 그래, 뽑아줬잖아. 아, 또 두고 왔어. 어. 아, 같이 딸렸어? 아, 그치. 그냥 껴놓으면 막 찢어질 거니까. 또 뽑으면은 종이 낭비죠.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얼른 하는 동안에는 하자. 자, 고개 들어봐요. 얘들아. 659번 문제는 보면은 쉽습니다. 뭐예요? 5번이에요, 5번. 왜 그러냐면 F가 너무 많아. 없애고 싶어. 역함수를 취하면 돼. 너네 아직까지 이게 안 익숙할 거야. 근데 이런 연산도 좀 봐주세요. 그럼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면서 남는 게 F 합성 F의 X에다가 는 X라서 결론 F랑 F 인버스가 같은 함수라서 보자마자 니은과 디귿이 나와요. 기울기가 1이 되고 싶으면 y는 x밖에 없어서 기억은 탈락.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야. 그래서 5번이거든. 근데 이렇게 푸는 거에는 아주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관식이었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준서야? 너 이렇게 풀었잖아. 왜 틀렸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그 외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거를 신경 안 썼어요. 역함수를 취한다는 건 역함수가 있으니까. 그 역함수가 없으면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함수밖에 없게?
상수함수. 알았어요? 아, 존재 x. x 한다고요. 까먹었다. 요거예요. 민서 알겠어? 요거야. 요게 성립하도록 하는 함수를 찾으세요인데 민서야 잠깐만 봐봐. 기억이 fx인데 이 문제를 써줬어야 되는데 이거고 니은이 마이너스 x인가 그렇고 디귿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 문제야. 알았죠? 1이네. 자, 아무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659번이 사실 더 다양해져야 되는데 뒤에 있나?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시간이 애매해서 쉬운 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자, 유형 17번 갑시다. 이거는 내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유형 17번은 우리 실컷 열심히 했던 문제거든. 오늘 테스트에도 냈었습니다. 숙제 안 하고 테스트 냈네, 그러고 보니까. 유형 17번 이름이 뭐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지환아, 아까 내가 너한테 물어봤었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같은 말 뭐예요? 그렇지.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1대1 대응 풀었을 때 풀었던 그 세 가지 유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만 하고 쉬자. 자, 600 뭐이래? 잠깐만. 661번 보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크다, 작다. 알았지? 정의역의 범위가 A보다 1보다 크다, 작다로 쪼개지는 거고 662번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 함수가 들어가 있다, 그치? 절대값 함수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역시 뭐야? 크다, 작다. 우리 오늘 테스트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 그 다음에 663번 보면은 또 뭐가 들어가 있어? 얘도 절대값 똑같네. 664번은 정의역과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게 돼 있어? 사입범위와 사입범위. 그럼 네모박스 안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 664, 665번까지의 문제를 보면 664, 665번까지의 문제를 보면 정의역의 범위가 크다 작다거나 정의역 공역이 사입범위거나 하는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1차 함수였는데 혹시 2차 함수 나오면 뭐 확인하라 그랬죠, 준서야? 혹시 2차가 나온다면 뭐 확인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랬어? 기억하세요. 축의 위치입니다. 축의 위치도 고려 대상이 돼요. 있니? 문제. 664는 1차고 665 있네. 2차 함수다, 그치?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다. 축의 위치도 생각해야 됩니다. 대각선 방향입니다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66번으로 가보면 없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기 없는 거 하나 더 있다, 그치? 정의역이 K보다 크다, 공역도 K보다 크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유형입니다. 알았죠? 똑같이 푸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때 18번 하고 오늘 나눠준 프린트, 집합 프린트는 숙제로 나갈게요. 자, 봅시다. 시작합시다. 자, 유형 18번으로 갈게요. 준서야. fx라는 함수와 역함수가 존재하는 fx라는 함수와 f 인버스 그놈의 역함수가 있어. 그들이 만나는 교점을 찾으래. 어떻게 풀면 돼? y는 xy 교점으로 대신해서 풀면 되나요? 무조건?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너네가 아마 수학하를 처음 했던 그 교재에서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앞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봐요. 함수 fx와 인버스 존재하는 함수다.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으세요라고 할 때는 무조건 y는 x, y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판단을 해야 되냐면 결론 바로 얘기할게. fx라는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 페이크 문제가 들어와요. 알았죠? 지금은 아닐 수 있어. 왜? 지금은 fx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y는 xy의 교점으로 대신 구하세요를 설명하고 싶은 문제집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y는 x로 갈 겁니다. 아셨죠? 자, 봐봐.
fx라는 함수가 만약에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라면 fx를 그려봤어. 그놈의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y는 x도 함께 그릴게요. y는 x라는 함수를 그려봤더니 요렇게 생긴대. 그러면 그 fx라는 함수의 인버스인 함수, 역함수를 보면 어떻게 생겼겠어?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면 되거든. 그래서 y는 f 인버스 x가 되어요. 그럼 우리가 빨간색 함수와 초록색 함수가 만나는 교점인 요 녀석을 찾으러 가자라는 건데, 우리 역함수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 유리함수를 제외한 모든 함수들은 역함수는 구하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안 구하고 답을 낼 수 있다면 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원래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역함수 안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그림을 잘 보니까 주황 색깔 교점들은 fx라는 함수랑 y는 x라는 함수도 함께 같이 만나고 있네.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하자. 이렇게 풀러가는 거야. 언제는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라면. 근데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가 되면 어떻게 될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조금 과장해서 그려줄게. 잠깐만. 어떻게 그려야 좀 편할까? 너희가 알아보기 쉬울까? 이렇게 야씨, 이게 그게 그거잖아. 어떻게 그려야 쉬울까?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릴까? 그래, 이렇게 생겼으면 좀 편하겠다, 그렇지? 자, 빨간색 함수 y는 fx라는 함수입니다.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고 싶었어.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오케이? 대칭 이동을 해보자. 이쪽 뾰족하게 생긴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역함수 초록색이지. 초록색으로 넘어가주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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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길 거예요. 빨간색 저쪽 동그랗게 곡선으로 생긴 부분 요렇게 생길 거예요. 맞나요? 이게 바로 y는 f 인버스 x입니다. 맞니? 빨간색 함수와 초록색 함수의 교점을 찾아가 보자. 어때?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fx와 y는 x의 교점과 똑같니? 둘이 다릅니다. 알았죠? 반드시 얘로 연립을 해야 돼. 알았음? 그래서 fx의 형태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먼저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근데 수학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증감수를 줄 거야. 오케이? 나중에는 다른 함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감소함수면 어쩔 수 없어. 역함수를 구해서 인버스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를 직접 연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제 알겠어? 지원이 알겠지? 응. 풀어봅시다. 몇 번? 666번 한번 풀어봐요. 민서야, 민서는 이 문제 써줄게. 660 몇 번이야? 6번.
의 그래프 의가 아니라 F 인버스의 그래프 가겠지. 와겠지. 가네. 길이 찾는 거예요. 뭐야, 준서 다 풀었어? 준서야, 너 다 풀었지? 이거 잠깐 풀어봐. 이 문제랑 별개야. 어, 이렇게. 어? 땡. 너 이거 다 뭐 나왔어? 근데 이건 왜 4야? 4루트 2 아니야? 자, 보자. 자, 얘들아, 잠깐만 봐봐. 요 666번 풀기 전에 요거 잠깐 하고 가자. 이거 언제 나왔었어?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수학 상이다, 그치? 이번 중간고사는 기말고사였겠지, 이차 함수. 두 함수의 교점을 찾으세요니까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됩니다. 아니, 이거 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x랑 같다. 그래서 x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됐고 는 0으로 갑니다. 1과 3 마이너스 붙여주면 x는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1과 3. 그래서 답이 4냐 이 자식아? y는 x 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3, 3이니까 이 길이는 4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길이잖아, 이 길이. 이거 구할 때 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3, 3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고 있으면 환자죠. 맞죠?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으면 자동으로 나와야지, 얘들아. 내가 이거 설명하고 싶었어. 기울기 1 좀 살려주세요.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3이면 그 간격이 4면은 기울기 1이면 몇 도? 45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4루트이구나. 3루트가 아니라. 4루트가 답이 돼야지. 그지?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았지? 준서야 알았지? 상식적으로 왜 4가 나오냐. 됐지? 교점사의 거리에서 둘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기울기 좀 쓰자라는 의미에서 잠깐 보고 싶었던 거고 666은 일단 뭐 해요? f와 f 인버스와의 교점입니다. f라는 함수와 f 인버스라는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 그럼 뭐야? 증가인지 감소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 축이 1, 축보다 오른쪽.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에 대해서 축보다 오른쪽은 당연히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니까 우리 뭐 해버리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놈과 x를 연립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감소하는 쪽, 저 왼쪽 부분을 물어봤다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맞아요. 이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무리함수 단원으로 가면 나올 거야, 실제로.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알았죠? 어쨌든 계속 갈게요. 얘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니까 x는 뭐뭐 나와요? 0과 3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1보다 큰 범위니까 3.
그럼 좌표를 찾아보면 P라는 좌표는 Y좌표 대입해서 찾고 있으면 멍청이. 왜? 당연히 Y는 X 위에 있는 점인데 X, Y 좌표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3,3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답은 3루트예요. 알았죠? 이거 구하고 있으면 멍청이. 오케이? 그냥 당연히 X, Y 좌표는 똑같습니다. 민서야,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서 알겠지?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667번 봐봐. 667번 보면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 축은 x는 3. 봐봐. 667번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 축은 x는 3. 근데 3보다 큰 범위,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죠. 다음 668번 가보자. 668번 가보면 fx가 어떻게 돼 있어? 축이 1인 함수다. 그치? 668번. 근데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정의역이래.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역시 증가. 669번도 증가. 670번도 증가. 671번도 증가일까요? A를 모르네. 요거 양수 A구나. 이것도 증가. 다 증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가인지 감소인지 고민 안 하고 당연히 YX로 했었을 거야. 너희가 수학 처음 배웠을 때도. 근데 반드시 따지셔야 됩니다. 저 그림 잘 그려두세요. 알았죠? 증가 함수일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 감소 함수는 다르게 푸셔야 됩니다. 준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보자. 619가 아니라 유형 19번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 풀어보냐면 672번 풀어보세요. 672번 풀어보세요. 유형 2개인가 뭐 3개인가 남았다 그지? 배고프다. 큰일 났다. 4분의 x 3 2분의 x 3 응?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맞네. 유진아 0보다 큰 부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0보다 큰 부분 다시 잘 봐요. 0,3을 지난 건 맞는데 기울기 봐봐. 기울기 얼마야? 그러면 훨씬 납작해야 되지 않아? 그렇지. YX랑 결국 만나러 가야지. 다이아몬드 모양 넓이 구하는 거다. 그렇지? 예술성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정확성은 요구합니다. 갑자기 막 아니야. 이따 얘기할게.
자, 가볼까? 0보다 큰 범위, 0보다 작은 범위에서 fx가 주어져 있고요. f의 인버스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울기 양수, 증가하는 형태의 양수다, 그죠? yx 그리면서 역시 뭐 해보자. 그래프도 잘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일단 이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고 역함수 존재하는 함수니까 연속이고 한데 0 넣어주면 3 나옵니다.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갈게요? 0보다 큰 범위. 오른쪽, y축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4분의 1 완만합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놈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겨요. 3,0에서 정확하게 만나야죠. x축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에서의 fx는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 2분의 5. y는 x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니까 그놈보다는 뭐 해줍니다? 좀 더 큽니다.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얘기네. 요렇게 생겼겠다, 그치? 그러면 그놈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주면 돼? 이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를 한 방에 구하러 가던가 혹은 거의 대부분이 요거 하나 넓이 구해서 2배 하러 갑시다 라고 갈 거예요. 맞죠? 물론 이 정도는 한 방에 구해도 되긴 되지만 보통 인버스를 못 구하는 형태나 뭐 그런 식의 문제들이 훨씬 많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한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그거 2배 해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그렇게 풀게. 그럼 저 주황 색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보자.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한 3가지쯤 되는 것 같아. 그치? 일단 요거 하나 찾아야겠네. 요점. 빨간 색깔 부분의 함수. 요거다, 그치? 얘가 누구랑 만나는 거? y는 x랑 만나는 거. 찾아주면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 노란색 부분의 함수. 요거. 얘가 y는 x랑 만나는 거. x는 4 나오는 것 같아요. 4,4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주황 색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방법이 2가지쯤 보인다, 3가지쯤 보인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안 쓸 거야. 뭐?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운 거. 이거 길이 찾아보면 4,4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x좌표의 차는 6. 6루트이지. 그래서 높이를 이거 구하러 가는 거. 이거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너무 귀찮은 거 알지? 직선도 아, 직선이 나와 있네. y는 x네. 쉽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느 직선과 어느 점? 0,3과 y는 x. x-y는 0으로부터 0,3까지의 거리요.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요거 넓이 높이 구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첫 번째 방식. 구해주면 얼마야?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니? 루트 2분의 3. 그게 높이예요. 됐어? 그래서 높이 나왔고 밑변 나왔으니까 둘이 곱해서 2분의 1 빼주면 답은 9. 이렇게 나오겠네. 아, 그거 다시 2배 해야 되니까 다시 18. 되겠네. 맞죠?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두 번째 방법. 뭐도 있어? 이것도 내가 설명 안 할게. 신발끈 공식이 있어요. 끝이 아니라 끈. 신발끈 공식 문제가 있죠. 삼각형 0,3과 4,4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입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있었잖아. 이것도 수학상에서 한 거죠. 지선의 방정식에서 교육까지 없는 겁니다 하면서 알려주긴 알려줬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역시 2배 해야 되니까 뭐 답은 똑같이 나올 거고. 세 번째 방법을 아마 보통 많이들 썼을 것 같기는 해. 뭐? 중학교 때 배운 방식. 이게 생각보다 많이 수월하거든. 뭐? 이 좀 까다롭네. 좀 귀찮다, 그치? 뭐 적당하게 잘라서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빼버리는 방식. 이 방법도 있기는 하다, 그치? 이거 많이 안 썼겠네. 그림이 좀 지저분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된다, 그쵸? 됐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방식도 있겠다. 그렇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무튼 중3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 뭐 그런 방식으로 넓이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뭘로 풀었냐? 1번? 신발끈. 웬만하면 신발끈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없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나도 알려는 주지만. 유진아, 혹시 너 몇 번으로 풀라 그랬어? 1번. 오케이. 요거는 YX라서 1번이 가장 쉬운 것 같기는 해. 지환이는 몇 번으로 풀라 그랬어? 1번. 민서는? 너도 1번이야? 똑똑하네. 1번 대부분 기억 못하는데 점근직선사의 거리 공식 까먹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막. 아무튼 됐죠?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 그래프 문제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아 저거 풀어야겠다. 600 잠깐만. 675번 풀어보세요. 사실 근데 유형 6번은 유형 20번은 약간 무리함수랑 살짝 느낌 비슷한 문제거든. 지금 이번에는 시험에 나오나 모르겠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675번 풀어보세요. 나 먼저 좀 찍어갈게. 잠깐만. 땡큐. 자, 다들 고개 들어볼까? 어, 너네가 지금 내가 아직 무리함수까지 못 해줬잖아. 그래서 지금 이 유형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아까 내가 풀세요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 이 유형은 사실 무리함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커라고 했었지. 지금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나랑 무리함수는 안 했지만 배웠다라는 상황을 또는 그때 배웠을 때의 기억을 최대한 떠올려서 내가 얘기해 줄 거니까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자, 무리함수로 잠깐 돌아갈게요. 무리함수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자,
무리함수 y는 fx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있어. 의 교점에 대한 얘기야. 교점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교점이 존재하냐 안 하냐 여부만 물어볼 수도 있고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 어떻게 물어보든 아무튼 교점에 대한 질문을 했어. 자, 함수와 직선도 함수지. 함수와 함수의 교점입니다. 뭐 해야 돼요? 두 함수를. 교점을 구하려면 두 함수 뭐 해야 돼? 아, 아파. 두 함수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죠. 근데 몰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해요.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혹은 교점에 대한 얘기. 이 유형 이름을 좀 이따 써줄게. 연립을 먼저 하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나는 무리함수를 가르칠 때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자. 뭐 하자? 연립하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 또는 연립을 하기는 할 건데 그 전에 확인사항이 먼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프 그려주세요야. 그래프를 안 그리면 100% 실수합니다. 자, 무리함수 너네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고개 들어보자. 자, 봐봐. 예시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 했던 거니까. 유진이 특히 잘 들어. 유리함수도 똑같다. 나는 이렇게 가르쳐요. y는 루트. 아, 식을 좀 쉽게 줘야 되는데. 일단 대충 할게.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와. 마이너스로 갈까? 와.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다 치자. 그냥 연립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먼저 해볼게. 자, 거기 들어봐. 일단 연립을 했어요. 루트 x-1과 x 플러스 k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연립을 했어. 양면 제곱해서 2항까지는 한 방에 갈게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아니니까. x제곱 더하기 2k에 마이너스 1의 x가 나오고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풀겠지. 그냥 뒤로 갑니다. 한 4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k제곱에 마이너스 4.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k제곱 4k제곱 4k제곱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4k가 작으세요.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3보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아요 라고 일단 나옵니다. 그러면 꼭 보기 4번, 보기 5번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얘가 들어가 있어서 너희들은 답을 5번으로 찍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틀리는 거야. 알았어? 왜 그런지 그래프를 그리면 답 나옵니다. 자, 갈게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y는 루트 x-1이라는 함수 1,0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그리는지 까먹은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곧 할 거니까 시험 끝나면. y는 루트 x-1이라는 함수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직선을 그려보고 싶어요. 기울기가 1로 항상 일정하며 k에 의해서, k는 y절편, k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는 함수입니다. 맞죠? 기울기를 유지해놓고 위아래로 쓱 움직여봐. 어떻게 되도록?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안 만나죠? 계속 안 만나죠?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두 점은 아니야. 그거보다 너무 내렸나? 조금 더 내려가면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까지만? 이때까지만. 근데 그보다 더 내려가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 갔어? 이 상황의 K와 이 상황의 K를 찾아서 그 사이 범위로 가주셔야 됩니다. 준서 안 보여? 누편. 알았죠? 알았죠? 그럼 이때의 상황은 뭔데? 요 내가 점선으로 표현한 거 이거. 접하는 상황이다, 그치? 이때의 상황은 뭔데? 1,0을 지나는 상황이다, 그치? 그래서 접하는 상황은 쟤랑 똑같이 해서 연립으로 풀고요. 1,0을 지날 때의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좀 바뀌어야 돼요. 자, 가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우리가 원하는 K는 이 사이에 있을 때구나 라는 걸 먼저 알고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두 개의 상황을 구해야지 그 중에 첫 번째 접하는 상황을 풀어야겠네. 접하는 상황을 풀 거라서 여기도 좀 달라져요. 판별식 0보다 크다로 찾는 게 아니라 2점이니까 크다가 아니라 접하는 상황이 궁금하니까 보통 같다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을 하나 찾고요. 그리고 또 다른 K 하나 더 1,0 지날 때 찾습니다.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3의 사이 범위가 되어야 하며 접하는 거는 한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등호 붙이면 안 돼요. 하지만 1,0을 지나는 즉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 자체는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 붙어요. 이게 실제로 답이고 이런 건 보통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놔요. 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3번 이런 데 넣어놔. 근데 너희들은 판별식을 먼저 써버리면 희한하게도 그 문제가 무조건 보기에 있어.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 연립하세요 라고 합니다. 연립은 항상 접하는 상황을 물어본다면 이게 무리함수에서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야. 유리함수도 똑같아. 그래프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연립을 하러 갑니다. 필요하다면 언제가 필요한 상황? 연립하는 상황.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무리함수나 유리함수 같은 함수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해주세요? 연립하기 전에 그래프 그리세요. 참 길어졌다, 그치 설명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요거랑 하나 더. 두 번째, 무리함수의 직선과의 교점 말고 두 번째, 무리함수의 인버스 x는 무슨 함수? 2차 함수. 반쪽짜리로, 축을 기준으로. 그럼 거꾸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 무리함수. 2차 함수 축보다 크거나 같다. 반쪽짜리 2차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이게 무리함수인 걸 알 거야. 맞지? 지금은 내가 설명했으니까 너희들이 무리함수 한번 하고 왔으니까 무리함수라는 걸 안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자. F와 F 인버스의 만나는 점을 찾으세요. 먼저 뭐부터 판단하세요? fx가 증가함수인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자, 생각의 흐름 순서대로 써줄게.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먼저 f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fx가 뭐 하네요?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러 가요? fx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 생각을 하는 거지. f 인버스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찾아도 되는데 f 인버스가 무리함수거든.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무조건 연립. 이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본 후 필요시 연립.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래프를 그린 사람들도 있고 연립으로만 하면 희한하게도 답이 없거나 오답이 돼요. 판별식으로만 풀게 돼 있거든, 연립을 하면. 자, 말이 참 길어졌다, 그치? 그래서 이건 무리함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무리함수에서는 그래프 그리고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연립하세요 라고 반드시 가르치게 돼 있는데
2차 함수에서는 그런 말 안 하거든. 그래서 사실 학교 시험에서도 물어보기 힘들고 잘 안 물어보고, 물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민사 알겠어? 음. 그럼 말 겁나 길어졌다, 그치? 뭐 하세요? 그래프부터 그려보세요. 알았죠? 가자. 축이 어디야? 마이너스 2요. 축보다 오른쪽만 보내. 최고차항에서 양수예요. 증가하는 거 확인했죠? 꼭지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몰라요. A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인 것까지는 알겠네.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더 뾰족한데 좀 넓적하게 그려놓을게. 그럼 실제로 우리는 F와 F 인버스가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뭐 해야 돼? F와 F 인버스를 연립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fx가 증가함수니까 F 인버스 구하지 말고, 무리함수 구하지 말고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러 가자. y는 x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몇 개에서 만나도록? 두 점에서 만나도록.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야 돼? y는 x가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이에 있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이 범위가 답이에요. 뭔진 몰라도 아직까지. 알았어? 그럼 두 상황을 한번 판단해보자. 이 경우는 접하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예요. 꼭지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가 되는 경우, 즉 A는 얼마? 아이고, A는 얼마? 마이너스 6. 접하는 경우는 너희가 푼 연립 후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2x의 제곱에 더하기 8x-a는 x 넘어와서 7는 0으로 가서 판별식으로 갈게요. 49 플러스 8a가 0이면 됩니다.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분의 49.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그 사이 범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더 크냐? 마이너스 8분의 49가 더 크냐?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8분의 48이니까 더 큰 거다, 그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분의 49. 그럼 등호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는 포함이지. 요게 답인 거예요. 알았어요? 요렇게 푸는 게 이제 정확하게 푸는 풀이. 알았음? 지원이 알겠어? 무리함수를 제대로 배웠으면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고, 뭐 이상하게 이상하게 배우면 안 되지. 그 기억이 안 나면은 연립해서 나 이거 연립으로 풀었으면 뭐지?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그거 답이 있어 없어? 보기에 있어 없어?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 크다 있어 없어? 아니 있냐 없냐? 있어? 몇 번에 있어? 1번. 그래 답을 1번으로 찍고 넘어가는 거야.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요 무리하면서 얘기. 지금 할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쟤는 당연한 풀입니다. 알았어? 갑시다. 말 겁나 기네. 자, 마지막 유형 21번 가볼까? 얘는 이제 다시 쉬어가는 타임. 겁나 쉽다, 그치? 683번 하나 풀어봐봐요. 너 내 될 때까지 자꾸 뭐 하냐? 막 낙서하고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막? 안 했어? 그래. 알았어. 펜 줄까? 거기다 풀래? 풀고 지우기만 해. 뭐 안 지워도 상관은 없고. 아이고. 네. 응? 잠깐만. 잠깐만 봐봐. 이게 뭐야 이게? 파란색이 fx 같은데? gx가 빨간색 꼬다리에 좀 붙어 있잖아. 파란색이 fx 같은데?
좀 거지 같긴 하다. 그지? 이것도 그러지 않아, 그럼? 이건 맞네. 찍어갈래. 미안해. 아, 이 그림 어떻게 그려? 이거 어떻게 그려? 안 그려. 이 빨간색이 GX 맞겠지? 맞겠지. 설마. 그치. 그치. 그런 것 같아. 맞네, 맞네. 어, 똑똑한데? 자, 가보자. 어때요? G7. G7은 바로 그래프에 나와있지. 빨간색이 GX인 것 같아요. 7 넣으면 얼마 나와요? 6. 두 번째, F 인버스의 4를 넣으세요라는 거는 fx의 인버스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f에다가 뭐가 들어갔을 때 4가 나오니 파란 색깔이 fx다, 그치? 파란색 함수에서 y좌표가 4일 대로 출발해서 x좌표로 돌아오면 얼마 나와요? 3 나오네요. 맞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합성 G의 전체 인버스를 먼저 분배해주면 G의 인버스, F 인버스의 인버스, 즉 F. 순서 바뀌고 둘 다 역함수로 바꾸고 그 상태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F3을 구할게요. fx는 파란 색깔 함수 3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4. 그럼 얘는 이제 G 인버스의 4를 구하면 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G라는 함수에서 누가 들어갔을 때 4가 나오는지. G라는 함수에서 4에서부터 출발해서 역으로 돌아오면 되겠다. 그치? 4에서 출발해서 역으로 돌아오면 얼마 나와요? 6 나오네요. 답 얼마예요? 15. 답은 그래서 3번. 이거다, 그치? 쉽죠? 역함수. 그래프는 요 정도. 자, 오늘 일단 개념 설명으로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뭐 잠깐 집합 쪽 문제 조금만 풀다가 이제 마무리 지을게. 아까 줬던 요 프린트 꺼내보세요. 나경이 이거 없어서 어떡하지? 7번 풀어. 아닌데. 8번 풀어보세요. 위에 난이도 일부러 내가 쑥쑥 써놨거든. 최상은 좀 많이 어렵긴 할 겁니다. 최상은. 근데 상까지는 쉬워요. 최상도 쉬운 게 일부 몇 개 있고. 맞다. 땡큐. 그래서 오늘 숙제는 봐서 양을 봐서 집합 프린트 조금 추가될 수도 있고 함수 마플 시너지만 숙제로 나갈 수도 있고 민선 나경이를 주중에 만날 일이 없지. 둘 다 기숙사라. 학교 가도 못 만나고 안 가도 집이 멀고 그지? 특강도 끝났고 둘이 또 달라? 이런 씨.
자, 8번 겁나게 쉬운데 내가 이 녀석을 너희들한테 풀어보세요 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수만 안 하면 돼. 무슨 실수? 희한하게도 있잖아. 7번 푸세요 하면은 다 잘 푼다. 8번 푸세요 하면 가끔 틀린 애들이 있어요. 뭐? 둘 다 A라는 집합에서 스몰 a, 스몰 b를 꺼낼 때 희한하게도 0과 0을 꺼내서 0 만드는 거 이걸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다른 것들만 더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만 아니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똑같은 거 더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마이너스 4, 뭐 또 뭐 있냐? 마이너스 1, 0, 1, 2, 또 뭐 있냐? 이게 다야? 마이너스 2 어디 갔니?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지. 알았죠? 요거 이제 실수는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또 괜찮은 것 같고, 너네가 이제 좀 실수할 수 있을 법한 문제? 딱히 집합 초반에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거 뭐 있냐, 얘들아? 어려워 보이는 건 뭐 있어? 진짜 없다, 그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26번 하나 해볼까? 아, 그러니까 유진 내가 유리함수 대표 문제 풀라고 했지. 숙제 너무 많이 내면 안 되겠네. 지원에 유리함수 안 들어간다 했지? 일단은 전혀 얘기가 아예 없는 거야? 할 수도 있겠네 너도. 한다고 하면 너도 그때 하자. 그러니까 민서 이제 2학년 되면 달리를 준비해야겠네. 1학기 때 수원수투 난리 났네. 어떡하냐. 야, 1학기 때 수원수투를 같이 하는 학교는 와. 너도 그래? 미적분? 동산도 먹는데 보통. 그 동산세마반 하는데. 동산고. 그럼 뭐 동산고가 있어야지 뭐. 우리는 없으니까 일단. 화성세마야? 아, 왜 그러냐? 자사고들 도대체 왜 그러냐? 어? 그래? 화성세마 자사 아니었어? 일반고 떨어졌어? 원래 일반고였어? 근데 왜 뺑뺑 비평준아 그래. 음. 그냥 비평준화라서 그냥 여기저기서 몰리는 거구나. 아, 맞다. 맞다. 양서도 자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양서 와부도 그냥 비평준화. 남양주 구리 쪽. 도대체
근데 아니야. 자, 가자. 비평준화. 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평준화 지역을 다녀서 살아서 비평준화 하면 너무 이상해. 시골 같지 않냐, 뭔가? 구리 남양주는 시골 맞아요. 그래. 내가 바로 직전 학원이 양서고 와부고랑 가까워가지고 가끔씩 애들 기숙사 끝나고 막 기숙사 들어가고 해야 돼서 막 태워다 주고 했었거든. 와부고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양서고는 가보면 그냥 뭐 허허 벌판이요. 새마? 어. 개발이래. 아. 화성은 나도 모르겠는데 양서도 논밭까지는 아니야. 그냥 벌판인 거지. 아무것도 없는 벌판. 어. 아, 진짜? 아. 연못. 새마가 무슨 시에 있어? 오산시 너는? 화성이지. 그래. 남양주시에는 저기 이제 막 투썸 플레이스 들어왔다고 애들이 막 신나서 박수치고 막 이런 애들이야. 뭐 다산 이런 데 보면 엄청 발전했지. 근데 마석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처음으로 설빙이 생기고 막 이런 지역들이 있어. 아니? 가끔씩 학점이래. 그거 성적 따라오는 애들이 있기는 해. 그래서 내가 바로 이번에 졸업한 마석고 전교 1등 가르쳤는데 걔가 서울대랑 카이스트랑 두 개 다 붙었거든. 그래가지고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서울대 갔는데 다시 재수한대. 의대 간다고.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일단 한 2시간? 2시간 반? 그 사이쯤 걸릴걸? 너 마석고는 어떻게 알아? 친구가 갔나 보네. 마석은 엄청 멀지. 거기가 진짜 시골이지. 와, 개판이야 애들이. 개구리 잡고 놀 것 같은 애들밖에 없어. 자, 아무튼 갑시다. 응? 아니, 농담한 거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진짜 너희 여행 가보면 약간 펜션 이런 데 갔다가 뭐 물 사러 가고 싶을 때 차 타고 한참 나가다 보면 되게 시골 장터 같은 곳에서 막 편의점이 한두 개 있어서 거기서 물 사본 적 있지. 그게 마석고 앞이야. 그 정도로 보면 돼요. 그것도 일부 몇 개만. 거기 마석우 리고 어디로 놀러 다니냐면 애들이 읍으로 놀러 다녀. 읍내 이래. 읍내. 그런 지역에서. 와부도 덕소 있잖아. 덕소도 덕소리거든. 와부읍 덕소리인가 그럴 거야. 거기도 개판이 없어. 뭐 공차 이런 거 없어. 그냥 제일 좋은 그런 카페 같은 게 스타벅스는 그래도 지하철역 옆에는 있는데 주로 내가 그래서 막 음료수 사주거나 하면은 그나마 있는 데가 뭐 주시, 요거프레소 정도밖에 없고 뭐 없어 나머지. 자, 아무튼 가자. 요 녀석은 뭐예요? 최소한으로 가져주세요. 대신 그러면 뭐야?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원소들만 가지자라는 얘기다, 그치? A를 가지면 1-A분의 1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럼 3을 가졌으니까 뭐 반드시 가져야 되겠네? 3을 가졌으니까 1-3분의 1 가져야 되겠네.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 더 추가.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S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놈에 의해서 생기는 거 누구? 1-에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1 얼마예요? 2분의 3분의 1 얼마야? 3분의 2 얘 무조건 S가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놈에 의해서 또 발생하는 거 뭐 있겠어? 1-3분의 2 분의 1 뭐야? 3이네? 3 아까 했었던 거잖아. 그 여기까지 로테이션으로 돌아오면은 3개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다른 놈, 뭐 예를 들어서 4 하나 가지면 또 그놈에 의해서 또 몇 개가 반복적으로 막 생기겠다, 그렇지? 최소한으로 가지래. 이 3개만 가지면 되겠네. 최소값 얼마? 3. 뭐야 이거? 그냥 무지성 연산이지.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 문제들은 사실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고 뭐 내가 좀 이제 너희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건 사실 33번 이런 게 아니야. 33번, 34번 같은 건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냥
그냥 말만 어렵게 해놓은 거라서 사실 뭐 엄청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거는 아닌데, 여기 지금 이제 S3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들이 대부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오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베이스로 한 교재를 부교재로 쓰는 학교들이 많아서 일부러 나도 모의고사 최상 문제를 넣어놓은 것뿐이야. 진짜 목적은 그런 건 아니고, 뭐 지금 집합에서는 사실 뭐 딱히 정말 딱히 뭔가 연습할 게 없어서 여기는 사실 슝슝슝슝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 51번부터 시작이야. 50번 전까지는 조금 빨리 진행할 건데, 그렇다면 뭐 너무 숙제를 많이 내겠다는 건 아니고, 숙제는 이따가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양 봐서 적당량으로 해서 보내줄 거니까 유진이만 유리함수 대표 문제만 좀 추가시킬 거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개념 설명 다시 해줄게 따로.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뭐 집합 프린트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나간다 치더라도 너희들 이 프린트는 잘 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알았죠? 이 프린트 이제 총 한 3번 정도 나갈 거야. 집합 따로, 명제 따로, 절대부등식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한 3번 나가고, 함수 쪽도 한 2개 정도 해서 총 5건이나, 아니면 명제랑 절대부등식은 함께 해서 한 4번 정도 총 이제 4번 나가게 될 건데, 그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학원 자체 시험 기간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3주 정도 이 프린트로 계속 진행할 거니까 잘 들고 다니고. 알았지? 오케이.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애매하여 2분 3분? 아 예.